주택하고 아파트는 봐도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3주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취등록세라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그럴 때 중심을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야. 그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심을 좀 잡으세요. 중심을 잡으세요. 이게 말이 되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중심을 딱 잡으세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꼭 가야 될 곳이라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람을 쉬었다 가거나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죠?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어디 피신을 했다가 가거나 아니면 바람을 막고서 가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내가 바람을 막고 가느냐 피신했다 가느냐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면 돼요. 선택하면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바람이 부니까 다시 돌아간다 집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로 가고 싶은 곳이 아닌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 이 재테크 투자를 통해서 거의 지금보다는 내가 뭔가 안정적인, 경제적인 안정적인 안정감을 갖기 위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은 뭐냐면 내가 한 번도 원래 그쪽엔 불던 바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불고 있고 근데 내가 그쪽으로 갈 때 그 바람은 처음 맞아보는 바람이죠. 그 바람은 처음인 거야. 지금 있는 곳도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이 바람은 어떻게 됐어? 내가 이제 익숙하게 된 거예요. 지금 있는 곳도 바람이 안 부는 건 아니죠. 절대로. 바람이 부는데 내가 이 바람에 익숙해. 그렇기 때문에 요런 바람이 불면 요렇게 돌고 저런 바람이 불면 앉아서 쉬었다가 이런 바람은 그냥 뚫고 가도 돼. 지금 내가 사는 상황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저쪽에 있는 지금보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내가 뭐 2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상황이라면 내가 같은 동네 40평짜리 아파트 가고 싶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바람은 처음 맞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처음 받는 바람. 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전재산이라면 내 전재산에 2배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이 20평짜리 아파트 전재산이면 이걸 얼마 만에 샀어? 얼마 만에 마련한 거예요? 내 돈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마련한 그 집은 얼마 만에 마련한 거예요? 대단히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려면 그 시간을 그대로 들여야 돼요? 아니면 좀 줄이면 좋겠어요? 그래서 줄이면 좋겠는 거야. 그럼 줄이면 좋겠으면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쪽으로 가는 건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때 분명히 바람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바람하고 다른 바람이지. 그 바람을 맞으면 막 살이 에이는 듯 하고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막 어떨 때는 너무 앞이 안 보이고 막 이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라고 하면 돌아오면 그만이야. 돌아오면 그냥 이렇게 원래대로 살면 되는데 돌아오기 싫다. 나는 기필코 가겠다. 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앉아서 피신했다가 바람 멎을 때까지 있다가 대신에 놓지는 말아야지 그거를. 놓지 말고 거기 계속 있어요. 돌아오지 말아야 되니까. 돌아오면 이습에 젖어가지고 1년이고 10년이고 금방 가. 10년 정말 금방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피신했다가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피신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만난 사람들에게 자주 만나면 돼. 그렇게 해서 피신했다가 바람 잦을 때까지 가면 되고 그리고 혼자 가기 어려우면 옆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동무해서 바람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 되고 이런 상황으로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규제가 나왔다 때로는 코로나가 나왔다 이러면서 막 요즘에 우리가 솔직히 경매 주택 재테크 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큰 일들이 막 나오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정신이 없으면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신이 없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뭘 해요? 정신 차릴 생각이 없고 빨리 물건을 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안 차렸는데 어떻게 물건을 해? 정신 안 차리고 물건 하면은
당연히 내가 입찰가도 높이 쓸 수 있고 좋은 물건을 못 고를 수도 있고 막 뭐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좋은 물건을 사고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고 중심을 찾으셔야 된다고. 제 말씀이 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중심을 그럼 어떻게 찾냐 이거야. 나라가 이 모양이고, 나를 막 죄인 취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진행하고, 세상이 이 모양이고, 막 코로나 병균이 나와,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거는 되게 단순합니다. 중심을 잡는 일은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배우던 거를 그냥 꾸준히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고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생들에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물건을 계속 봐라. 예, 주택하고 아파트는 봐도 이제 소용없어요. 저는 3주택이에요. 더 이상 들어갈 수도 없고, 취득세소래 뭐 이거저거 해가지고. 법인 만들었는데 2개 받았다가 지금 법인 있는 거 다 팔고 지금 더 이상 투자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이제 마음이 닫혀진 상태에서 우리가 상가를 해라, 토지를 해라, 뭘 해라, 이런 건 다 안 들린다는 거지. 맞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나는 그래도 이걸 해야 되겠는 거야. 예, 그죠? 그럴 때는 뭘 해요? 그냥 물건을 그냥 계속 봐. 계속 보고 시세조사를 하는 거예요. 시세조사를. 전화. 그래서 그 주택을 해도 돼요. 단지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입찰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하다 보면 그렇게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이 잡혀요. 그러면 중심이 잡히면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돈이 안 되니까 이 정도 하려면 차라리 내가 시선을 돌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중심 잡히면. 맞죠? 내가 뭐 보트 타고 가는데 막 보트 흔들려봐. 중심 잡으려고 막 정신이 없죠.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중심 잡히면 좀 멀리도 보고 물고기도 놀리는 거 보고 새도 갈매기도 날아가는 거 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규제가 갑자기 세게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정신이 힘들어지고 너무 급박해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급박해지는 게 맞는데 그때 노력해야 될 게 빨리 물건 찾아가지고 뭐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나는 중심을 잃지 않는가? 내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보고 중심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하면 중심 잡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심 잡는 방법은 뭐라고? 우리 교육생들한테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시세조사하고 관건 시세조사. 우리는 대부분 전화로 한다고 했잖아요. 시세조사하고 관건이니까 이 시세조사하는 능력만 키우면 주택을 하건 아파트를 하건 빌라를 하건 다가구를 하건 공장을 하건 창가를 하건 토지를 하건 시세조사하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모르던 거 못하던 거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거 돈 버는 거 훈련이라고 그러지 공부라고 안 하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전화 3통에서 5통을 꾸준히 그냥 하시는 거야. 꾸준히. 그러다 보면 내가 조사하는 스킬이 생기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이게 말 트는 것도 되게 부드럽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진행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당연히 이게 우리가 경매 시세조사 여러분들이 하시면 일반 물건 시세조사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돼요.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규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심이 많이 흔들리니까 중심을 잡으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중심을 잡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원래 하시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적어도 우리한테 와서 이 경매 투자를 배우고 있는 교육생이라면, 그죠? 물건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많이 봐라. 그 다음에 관심 있으면 바로 전화해라. 이 물건을 많이 보고 전화 시세조사하는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하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걸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그게 중심이 잡혀요. 중심이 잡히면 시야가 넓어지니까 분명히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도 분명히 우리도 돈을 벌 거고. 단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지? 우리 따박이들은 어느 정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방법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잘 잡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우리 교육생이나 따박이가 아니시라도 일반인들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재테크를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제 채널에 와서 이런 걸 들으실 텐데, 많이 중심이 흐트리실 수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고, 뭐 시작 인제 했는데 이렇고, 시작 오래 했는데도 많이 못 벌었는데도 이렇고, 때로는 많이 벌었는데 집을 너무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어쨌든 지금은 중심을 잡으세요. 중심을. 그건 뭐예요?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중심이 잡힙니다. 네, 그때 이제 고개를 들어서 멀리도 보고 주변도 파악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